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태국에서 들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사뭇불악간 교외 지역에 새로 분양을 시작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이었죠. 단지는 보기 좋았고 길은 넓었으며 집들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만 알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곳은 바로 10년 전 화재로 전소된 낡은 인부 숙소 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집들 중 99, 4번지는 가장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한 가족이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새벽 3시만 되면 2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단 3사람만 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소리는 매일 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세상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의 이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이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때는 2019년 사뭇불악간 교외에 새로 생긴 한 주택단지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공무원인 윈과 그의 아내 핌, 그리고 5살 난 딸 뮤는 그 단지에 새로 나온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주요 도로에 인접하고 딸의 학교와도 가까운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들보다 거의 절반이나 저렴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망설였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원래 주인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집을 양도받던 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도우러 온 아주머니가 집 주소를 듣자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집 한 달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핌이 왜요? 라고 묻자 아주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이 조용하지 않다고들 하더군요. 윈과 핌은 그저 농담이겠거니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조용하지 않은 집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짐을 옮긴 후 그들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였죠. 첫 번째 소리는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들려왔습니다. 위층 바닥에서 들리는 발소리였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였죠. 위는 딸이 장난감을 찾으러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딸의 방은 조용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죠. 내려오는 길에 그는 바닥에 작은 먼지 발자국 같은 게 보였지만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 그 소리는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걷는 소리가 아니라 바닥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핌이 깜짝 놀라 깨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윈은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새 집이라서 그래. 나무가 수축하면서 내는 소리일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시작해 계단 꼭대기에서 멈추더니 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2번, 마치 누군가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요. 다음날 아침 핌은 이 일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며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동네 입구 가게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아주머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밤에는 2층에 있지 말라고. 그날 밤 윈은 증거를 잡기 위해 계단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서둘러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희미한 불빛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35분 한 남자의 형상을 한 그림자가 천천히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등을 돌린 채 위층으로 올라가 딸의 침실 문 앞에서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윈은 서둘러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지만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는 어젯밤과 같은 먼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딸아이의 침대 위 벽에 나타난 검은 손자국이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는 손가락, 마치 벽 안쪽에서부터 찍은 듯한 손자국이었습니다. 핌은 울면서 당장 이사 가자고 했지만 위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일 내가 기도해서 쫓아낼게. 그날 밤 그는 집 앞에서 향을 피우고 어둠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가 있든 제발 나가주세요. 향이 채 다 타기도 전에 위층에서 무거운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내 거야. 그날 밤 이후 위는 자신이 들은 소리가 집의 구조물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가 지나면 벽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안에 있는 것처럼요. 첫날 밤에는 3번, 둘째 날에는 5번, 셋째 날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그의 5살 난 딸 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핌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소리 들었니? 여자아이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죠 엄마. 그 오빠가 매일 밤 뮤 보러 와요. 핌은 굳었습니다. 누가 찾아온다고? 그 남자 오빠요. 이 집이 자기 거래요. 그 대답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뮤는 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벽 안에 있어요. 뮤한테도 같이 노크하자고 했어요. 위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딸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과 놀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아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그냥 춥대요. 그날은 하루 종일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핌은 거실 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같은 검은 손자국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밤이 되자 위는 나무 막대기로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쿵쿵쿵 하는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어젯밤처럼 정확히 3번 다시 울렸습니다. 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집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찾아온 기술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벽이 단단하네요. 빈 공간이나 구멍은 없습니다. 기술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하는 동안 미간을 찌푸리더니 벽의 다른 한쪽을 만졌습니다. 그곳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기술자는 재빨리 손을 뗄 정도였습니다. 이 안에 뭐 있나요? 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윈과 핌은 고개를 저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노크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잦은 간격으로 울렸죠. 뮤는 침대에서 일어나 손에 아끼는 봉제 인형을 들고 위층 복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벽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천천히 노크했습니다. 또. 그러자 안쪽에서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또. 마침 잠에서 깬 핌은 딸이 벽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다가가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쪽에서 벽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노크 소리가 또 한 번 들렸습니다. 핌은 비명을 질렀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위층에서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는 급히 위층으로 달려갔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딸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뮤의 인형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벽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다음날 아침 핌은 윈에게 당장 이사 가자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수도관이나 동물이 들어간 걸 수도 있어. 핌은 울면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벽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를 부르는 꿈을 꿨어. 바로 그때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윈은 위를 올려다보았고 천장에서 먼지가 희미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 분명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사 가지마. 이 집은 내 거야. 그날 이후 위는 자신이 들은 소리가 수도관이나 벽 안에 들어온 동물의 소리일 거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벽에 균열이 생긴 후 매일 밤 어떤 냄새가 풍겨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에 그을린 낡은 천과 비슷한 타는 냄새였습니다. 어떤 밤에는 코가 아릴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핌은 매일 밤 딸의 방문을 닫기 시작했지만 딸 뮤는 오히려 그 벽 옆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뮤,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오빠가 나왔어요, 엄마. 오빠가 제가 그림 잘 그린대요. 핌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오빠 말이야? 벽 안에 있던 사람이요.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며 벽의 균열을 가리켰습니다. 핌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틈은 전보다 더 넓어졌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정말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뒷걸음질 쳤습니다. 타는 냄새가 전보다 더 심해져서 윈이 젖은 천으로 틈을 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노크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을 긁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안에서 벽을 긁는 것처럼요. 윈은 손전등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으로 막아둔 벽을 비추자 천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틈 안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떨려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딸이 다가와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가 열어달래요. 윈이 돌아보자 그 어두운 틈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그를 가만히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핌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열지마, 윈.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벽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멘트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렬한 타는 냄새가 뿜어져 나왔고 안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뜨거워, 살려줘. 그 목소리는 고통에 찬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불에 타는 사람처럼요.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와 딸을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딜 도망가. 집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고 길가에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핌은 검은 발자국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오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위는 움직일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새까맣게 탄 한 남자의 형체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긴 내 거야.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는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벽 안에 노크 소리가 멈췄고 타는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위는 마을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 기술자를 보내 벽을 철거하고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의 벽을 부수자 그들은 시멘트 속에 스며든 오래된 화재 자국처럼 보이는 검은 흔적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틈 중앙에는 녹아내린 검은 금속 조각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틀린 강철 텐트의 뼈대 조각이었습니다. 기술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맞다면 예전엔 인부 숙소였어요. 2010년에 낡은 텐트 안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었죠. 핌은 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어젯밤의 목소리가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워, 살려줘.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뮤의 손에는 딸이 어젯밤 막 그린 새로운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 한 채와 그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탔지만 활짝 웃고 있었죠. 그림 아래에는 뮤가 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빠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래. 벽을 허물고
화재 흔적을 발견한 후 윈과 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모셔와 집 전체에 경을 외고 성수를 뿌렸으며 뮤의 그림은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핌은 무언가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희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죠. 그녀는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커졌다가 조용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귓가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있자 핌은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거실에 앉아있는 윈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균열이 있던 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그녀가 물었습니다. 윈은 대답 없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금 저 벽이 움직이는 걸 봤어. 핌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무섭잖아. 하지만 윈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데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벽에 반사되자 시멘트 표면이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고 느리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핌은 뒷걸음질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가 아직 저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윈은 안에 공기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희미한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이번에 그 소리는 벽이 아닌 바닥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딛고선 나무 바닥 아래에서요.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요. 마침 잠에서 깬 뮤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색연필을 쥔 채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돌아왔어요. 뮤, 뭐가 보이니? 핌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이제 집 안에 있어요,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더는 벽 안에 있고 싶지 않대요. 순간 거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숨소리 같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길고 차가운 들숨과 날숨이었습니다. 윈은 테이블에서 손전등을 집어 사방을 비췄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핌은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윈, 집이 정말로 숨을 쉬고 있어.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뜨거워, 추워, 뜨거워. 그 소리는 벽 안, 바닥 밑, 그리고 천장에서 울려 퍼지며 반복되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쾅 하는 무거운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뮤는 TV 옆 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가 나왔어요. 윈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집벽 전체에 검은 손자국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온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그는 서둘러 핌과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달려나가는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며 위층 창문에서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이 있자.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윈이 다시 돌아보았을 때 모든 커튼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요. 그는 딸을 안고 차에 탔지만 시동이 걸리기 직전 차 트렁크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 뒷유리를 보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모습. 차 뒷유리에 새까맣게 탄 손 하나가 가만히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윈의 가족은 잠시 장모님 댁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계속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모든 옷에 배어있는 타는 냄새였습니다. 핌이 아무리 세탁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뮤는 말도 웃음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습니다. 모든 그림은 같은 집,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그 남자는 매번 웃고 있었습니다. 위는 딸이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회사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윈이 집 주소를 말하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99, 4번지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새 주인이신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집은 저희가 판매를 중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이름이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3개월 전에 막 명의를 이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윈 씨, 그 집은 이미 7번이나 팔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윈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명의가 이전될 때마다 이전 주인의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마치 스스로 리셋되는 것처럼요. 윈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집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집에는 불이 없었고 오직 길가의 불빛만이 어둠 속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에 여러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보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황금, 입지.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반복되다가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내고 싶어 다시 그 단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모델하우스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간판을 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즉시 판매, 황금 입지 특별가, 그리고 광고 간판의 사진 중앙에는 99, 4번지, 바로 자신의 집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단지 내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런 이름의 사람이 집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이든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군요. 지난달에 그 집에 살던 사람. 위는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3개월 살았는데요. 경비원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매달 팔려나가요. 하지만 한 달 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 전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경비원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집 쪽으로 향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집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요. 위층 창문에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길 쪽을 내다보고 있었죠. 누구였나요? 윈이 물었습니다. 얼굴 반쪽이 타버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말에 윈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위층 불이 정말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튼 뒤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지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었고 단지 우리 집이라는 단어만 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지만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메시지가 자동으로 떴습니다. 이 집은 또 팔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래 살 수 없으니까요. 윈이 고개를 들자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또 다른 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로부터 2주 후 윈은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것과 단절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민등록을 시스템에서 옮겼으며 심지어 토지 문서의 이름까지 친구에게 부탁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여전히 그 집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서서 불이 켜진 방 안을 들여다보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게 하지 마. 이 집은 우리 거야. 어느 날 아침, 윈이 동네 입구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가게 라디오에서
사뭇불악간 지역에 새 주택단지 소식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분양 시작, 모델하우스 특별가, 주요 도로 인근 황금 입지. 그는 무심코 가게 옆 포스터를 보았고 익숙한 집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99, 4번지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포스터 속 사진은 낮에 찍은 새로운 사진이었지만 문 그림자 속에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윈이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형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입었던 것과 같은 셔츠와 같은 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게 창백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동산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건가요? 카운터의 젊은 여직원은 파일을 열어보더니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이번 분양 준비할 때 저희 프로젝트 사진 작가가 직접 찍었어요. 그분 아직 계신가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사망했습니다. 네? 여직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진 촬영 다음 날 이 동네 입구에서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위는 굳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포스터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빛과 그림자가 마치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쳐나와 서둘러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의 새 휴대폰이 저절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새집 황금 입지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즉시 다시 걸려왔습니다. 위는 망설이다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망치지 마. 여긴 이제 우리 거야.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전기 충격음이 섞여 있었고 뒤이어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윈이 사이드미러를 보자 그는 뒷모습에 비친 그 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피부가 새까맣게 탄 남자, 다른 한 명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카메라 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그 순간 거울 속 모습이 휙 사라졌습니다. 위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발신 번호도 기록된 통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앱에 새로운 메시지가 저절로 떠 있었습니다. 새 주인을 환영합니다. 이 집은 언제나 매물로 나옵니다. 그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다시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세워진 새로운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즉시 입주 가능, 황금 입지 특별가. 집 사진 아래에는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99, 4번지는 다시 한번 팔렸습니다. 새 주인은 방콕에서 온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30대 회사원인 푼과 그의 아내 아이, 그리고 6살 난 아들 보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매를 결정했지만 단지 측은 특별 할인된 모델하우스라고 단언했습니다. 집을 양도받는 날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서류도 없었고 이전 주인을 언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판매 직원조차 이 집 주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아이는 집안의 냄새가 낡은 물건처럼 심하다며 2층에서 자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고 거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있는 세 가족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은 낡아 보였지만 아름다웠고 햇빛에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이전 주인의 것이냐고 묻자 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깜빡하고 두고 갔나 보네. 예쁘다. 그냥 두자.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불을 끄자 아이는 그 그림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그림 속 시선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무언가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이던 미소가 차갑게 변했고, 미소는 마치 새로 그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빛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3일 후 남자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원래 그림 속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은 그녀가 전혀 모르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피부는 반쯤 타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그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불렀지만 굿이 그림을 보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신 헛것 본 거 아니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을 걷고 있는데 벽에서 똑똑똑 하는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돌아보자 그림 앞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반쯤 타버린 얼굴이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거야. 이은 식은땀을 흘리며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은 꿈에서 본 그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떨기 시작했고 단지 관리 회사에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계시다면 벽에 걸린 그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유일하게 막고 있는 것이니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림 밖으로 나오면 어떤 집도 더는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찜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이사 가자고 애원했지만 그는 이제 막 첫 달 할부금을 냈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소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왔고 집 전체의 불이 꺼졌습니다. 오직 길가의 불빛만이 들어왔죠. 벽에 걸린 그림이 마치 안에 불빛이 있는 것처럼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보스가 한밤중에 깨어나와 그림 앞에 서서 가볍게 손을 대고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같이 놀재요. 순간 그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이 있자. 이은 달려가 아들을 끌어냈지만 불은 천이나 가구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림만 태우고는 재가 되어 꺼졌습니다. 그는 텅 빈 액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의 숨이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아이가 자신의 딸과 같은 색의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 속 남자는 모든 면에서 윈과 닮아 있었습니다. 집 안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 벽 안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팔렸네. 이 집은 황금 입지니까. 그림이 불타버린 그날 밤 이후 덫의 가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맞은편에 사는 이웃은 99, 4번지 집이 밤새 불을 켜두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밝자 단지 직원이 점검하러 왔습니다. 집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은 마치 몇 달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타는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녔고 거실 벽에는 액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사라졌습니다. 그 바닥에는 작은 검은 재무더기와 마치 놀고 있었던 것처럼 주위를 맴돈 한 쌍의 아이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아무런 이상도 보고하지 않았지만 단지 경비원은 그 전날 밤 그 집 불이 켜져 있었고 집 안에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집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이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고 익숙한 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모델하우스, 황금 입지, 특별가, 그리고 광고 간판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2층 창문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모두 미소 짓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 지역 신문 기자가 그곳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는 왜 이 집이 여러 번 반복해서 팔리는지
정보를 찾으려 애썼고 마침내 이 부지가 10년 전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건설 인부 숙소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철제 텐트 안에서 14명이 산채로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불이 꺼진 후 바로 99, 4번지 집이 세워진 자리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지는 3개월 이상 비어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집이 팔려나갈 때마다 이전 주인의 이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사라졌고 누가 입력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짧은 메시지가 프로젝트 문서에 함께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단 3단어였습니다. 이 집은 황금 있지. 어느 날 저녁 단지를 지키던 그 경비원이 평소처럼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데도 집 안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위층 창문에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얼굴 반쪽이 탄 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경비원은 눈을 감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제발 이 업보가 끝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다시 돌아보았을 때 집안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오직 안에서 똑똑똑 하는 3번의 노크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지막한 말이 뒤따랐습니다. 또 팔렸네. 그리고 다음날 단지 웹사이트에는 새로운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모델하우스, 황금 입지, 즉시 입주 가능. 집 사진 아래에는 짧은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주인이 환영합니다.